요즘 세상에 시댁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딱 봐도 힘들어 보이네. 하하하하 진짜 웃겨. 그들의 비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해 만에 찾아온 동창회. 40세 김서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남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시아버지랑 산다며? 남편 월급 적지 않아? 명품 자랑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된 서연 씨.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조용히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냅니다.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묻은 손을 행주에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등학교 3반 동창회. 20해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 25주년 기념 동창회를 합니다. 장소는 강남 그랜드 호텔 VIP룸이에요. 꼭 오세요. 강남 그랜드 호텔 VIP룸.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43년의 인생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서연아, 뭐 좋은 일 있어? 뒤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셨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으신 모습이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 좋잖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는 게 없었습니다. 세일 기간에 산 검은색 원피스, 작년 백화점 할인 행사 때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 남편이 명절 선물로 사준 카디건, 하나같이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옷 입고 갈까? 사진 속 옷들은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가격표가 보이지 않아도 비싼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번에 새로 산 구찌 백 들고 갈게. 언니 센스 최고. 나는 샤넬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43세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염색한 머리는 뿌리 부분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한 결과였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생긴 눈가, 화장기 없는 맨얼굴, 평범한 집 앞 슈퍼에서 산 로션을 바른 피부. 나 이렇게 가도 될까?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봐도 안 괜찮은데. 시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 선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동창회 가기 싫은 거야?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그냥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옷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입어. 단정하고 예쁘다. 하지만 이건 너무 평범해요. 다들 명품 입고 오는데 명품이 사람을 빛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옷을 빛내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명품을 입은 사람을 더 반기고 화려한 사람을 더 주목했습니다. 그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저는 3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 시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거 잊지 마. 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 외제차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차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손님 다 왔는데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정장 입은 직원들, 모든 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3층 VIP룸.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인사만 하고 오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VIP룸이라는 금색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하고 밝은 목소리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안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와인잔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20해 전 교복 입던 친구들이 이제는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완벽한 메이크업. 저는 본능적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로션만 바른 손, 결혼 반지만 끼워진 손가락. 서연아, 여기 앉아. 누군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창문역. 사람들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곳.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진심 어린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요즘 뭐해?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아, 아직도 전업주부구나? 그 말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문이 다시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해진이었습니다. 룸 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살롱에서 한 듯 완벽했고 화장은 프로가 한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 가방 새 거야? 완전 럭셔리. 동창들이 앞다투어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리가 자기 것이라는 듯이, 그리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연아, 너 왔구나?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응, 왔어. 오랜만이다. 근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근데 아직도 시아버지랑 같이 산다며?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와인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댁 모시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힘들겠다. 별로 안 힘들어.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없겠네.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혜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분가하고 나서 진짜 편해졌어. 시댁이랑 같이 살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 저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은 뭐 한다고 했지? 출판사? 응, 출판사 편집자야. 아, 출판사 요즘 출판 시장 안 좋다던데. 월급도 많이 안 주지?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슬쩍 웃음을 참았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IT 사업하거든. 요즘 정말 잘 돼서 강남에 오피스 하나 더 냈어. 나도 인플루언서 하면서 화장품 브랜드 런칭했고. 대박. 진짜? 언니 인스타 팔로워 몇만 아니었어? 동창들이 또 앞다투어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단체 사진 찍자.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테이블 뒤로 모였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너는 거기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어.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은 내가 굳이 앞으로 나올 필요 없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섰습니다. 사람들 뒤에 가려져 얼굴이 반쯤만 보이는 자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슬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 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려 있었습니다. 25주년 동창회. 다들 너무 예뻐.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언니들 진짜 안 늙었어. 다들 성공한 모습 보기 좋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산 차, 다녀온 해외여행, 런칭한 브랜드. 사람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만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들 다음에 또 보자. 나 먼저 갈게.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웅했습니다. 마치 여왕을 보내는 것처럼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 울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랜드 호텔 화장실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트러플 리조또.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옆자리 동창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먹을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왕처럼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언니, 그 반지 완전 예쁘다. 아, 이거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야. 5캐럿. 대박. 얼마야? 3천 정도. 감탄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만 끼워진 손가락. 10만 원짜리 반지. 서연아. 혜진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남편은 요즘 어디 다녀?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출판사 다녀. 아, 맞다. 출판사. 거기 직급이 뭐라고 했지? 과장이야. 과장, 아직 과장이구나.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임원인데. 서연이 남편도 곧 승진하겠지? 응, 그러면 좋겠어. 손에 땀이 났습니다. 냅킨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애학원비 많이 들어가잖아. 버티는 거 쉽지 않지?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럭저럭. 그럭저럭? 출판사 월급으로? 혜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 출판업계 안 좋다던데. 월급도 많이 안 주지? 그래도 우리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랑도 같이 산다며? 생활비 부담 크겠다. 혜진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시대에 시댁 모시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프라이버시도 없고 스트레스 엄청나겠다. 저는 샴페인 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좋은 분이셔. 그래도 힘들긴 하지. 솔직히 말해봐. 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남편 월급 적고 시아버지 모시고 애 학원비까지. 혜진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갔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나? 어려우면 말해. 친구잖아.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혜진은 다시 자신의 음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한 동정의 대상,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서연아. 괜찮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유리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다녀와. 저는 테이블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 긴장한 거 봐. 불쌍하긴 하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지만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하이힐 소리. 수진아, 너 좀 심했어. 서연이 얼굴 봤어? 뭐가?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세면대에서 화장 고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직급까지 물어보는 건 좀. 왜? 궁금하잖아. 남편이 뭐 하는지. 킥킥 웃는 소리. 근데 진짜 서연이 완전 촌스럽더라. 어디서 저런 옷을 구했대? 세일 코너 아니야? 작년 스타일 같던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혜진이 진짜 대단하다. 완전 여왕님 같아. 맞아.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칸막이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VIP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룸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제 가방을 집었습니다. 서연아, 벌써 가? 응,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조심히 가.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단체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오늘 최고였다. 진짜 호강했네. 역시 혜진. 다음에도 또 보자. 우리끼리 이러니까 편하다 키읔키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지?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불빛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꼴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더 이상 밖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동창회 어땠어? 그냥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래, 나 이거 보고 있을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것도, 화장이 망가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응.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시아버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아버님. 들어와 봐. 시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창회 다녀왔구나. 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서연아, 나 좀 봐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울었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앉아라. 그리고 얘기해봐. 시아버지는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동창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 한 말들, 샴페인 잔을 떨어뜨린 일, 화장실에서 들은 동창들의 대화, 잘린 사진, 단톡방 댓글들,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시댁이랑 살면 힘들겠다고 출판사는 월급도 적을 텐데라고, 사진 찍을 때도 저만 뒤에 세우고 나중에 올라온 사진엔 제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끼리 이러니까 편하다고 저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혜진이라는 친구가 제일 심했어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저는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와서는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마치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다들 그 말에 맞장구 치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어요. 말을 마치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널 이렇게 울렸나? 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혜진이요, 그 친구가 제일.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 아버님, 그게 뭐예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쓰던 거다. 시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니? 회사 다니셨잖아요. 기자였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 넘게 경제신문사에서 일했어. 탐사보도 기자였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주로 뭘 다뤘냐면 기업 비리, 소비자 피해, 허위 광고, 수첩을 넘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돈 벌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거, 그런 거 파헤치는 게 내 일이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당한 게 단순히 무시당한 거라고 생각하니? 네. 아니야. 그건 폭력이야. 시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말로 사람을 짓밟는 건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큼 아프거든.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평범하게 산 게 잘못이 아니야. 시아버지는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오혜진이라고 했지? 네. 내일부터 좀 알아볼 거다. 아버님 무슨. 걱정 마. 아버지가 할 일 할 뿐이다. 시아버지는 책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랍을 더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명함철이 나왔습니다. 펼쳐 보이셨습니다. 경제일보 탐사보도국 국장 김도현, 중앙일간 사회부 기자 김도현, 소비자보호원 자문위원 김도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이게 전부.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시아버지는 명함철을 덮으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그리고 속이 단단한 사람.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는 후자다.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자거라. 내일부터 아버지가 움직일 거야.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이런 일엔 익숙하니까. 시아버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드셨습니다. 오해진 뭐 한다고 했지? 인플루언서요. 화장품 사업도 한대요. 화장품? 시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아버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거라, 서연아.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거실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젯밤 그 수첩과 명함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깼어. 시아버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께 한 잔 가져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뭐 보세요? 시아버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혜진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뷰티 인플루언서 오혜진의 럭셔리 라이프. 팔로워 15만 명. 게시물마다 화려한 사진들과 수백 개의 댓글들. 이 친구 SNS 열심히 하는구나. 네, 거의 매일 올려요. 시아버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그리고 화장품 홍보. 드디어 제 브랜드 론칭했어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브랜드명. 화장품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작년부터라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제품 사진들, 그리고 가격표, 한 세트에 80만 원. 시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비싸네. 네, 진짜 비싸요. 시아버지는 성분 표시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레티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노트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일단 의심되는 부분 체크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펜을 놓지 않고 계속 적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전화 좀 할 건데 조용히 해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기자? 나 김도연이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국장님. 완전 오랜만이십니다. 그러게.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그런데 국장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나 알아봐 줄 게 있어. 화장품 브랜드인데. 시아버지는 혜진의 브랜드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민원이나 제보 들어온 거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브랜드요? 박 기자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국장님, 마침 잘 전화하셨네요. 왜? 얼마 전부터 소비자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 그런 거요. 심한 경우엔 병원 치료까지 받았대요. 얼마나 들어왔어? 지난달부터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계속 묵살하고 있어서요. 시아버지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당연하죠.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건 다루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알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자료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어. 시아버지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김도현. 아, 국장님. 어쩐 일이세요? 식약처에 아는 사람 아직 있지? 네,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검사 기록 좀 확인해 볼 수 있어? 가능합니다. 브랜드명 알려주세요. 시아버지는 브랜드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회계사, 오랜만이야. 세 번째 전화였습니다. 국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신생 화장품 회사 세금 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어? 회사명 알려주시면 한번 알아볼게요. 시아버지는 또 브랜드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남편 회사명도 아세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태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명 대표 박민수. 회사명이요. 시아버지는 그 이름도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1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옛날 동료들, 변호사, 회계사, 식약처 관계자들,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질문은 정확했고,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점심때쯤 이메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저는 시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신고 내역. 20건이 넘는 신고가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발진, 알레르기, 화상 심각하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답변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개인 피부 차이, 사용법 미숙지, 환불 불가. 획일적인 답변들이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시아버지는 프린터를 켰습니다. 문서들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오후 4시쯤 시아버지는 정리를 마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전부. 아직 절반밖에 안 됐어. 시아버지는 파일을 넘기셨습니다. 소비자 피해, 성분 허위 표기 의혹, 과대 광고, 그리고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세금 문제. 세금이요? 응. 남편 회사 자금이 화장품 사업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 근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됐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내일 후배 기자한테 전달할 거다. 정말 보도가 될까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30년 넘게 이 일했어. 팩트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팩트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모았다니.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시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서연아. 네. 위험한 사람을 막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이 피해보기 전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거짓말로 돈 벌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피해자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시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평생을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이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출장이 있다며.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하세요?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본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나씩 꺼내셨습니다. 취재 수첩. 여러 권이었습니다. 각각의 표지에는 날짜와 사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마이너스 식품 유통기한 조작 사건, 1998년 마이너스 건설 부실 시공 폭로, 2003년 마이너스 증권 횡령 사건, 2008년 마이너스 화장품 허위 광고 적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사건을 내가 다뤘던 거야.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권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피해자 증언 마이너스 김모 13세, 주부. 제품 사용 후 피부 괴사 증상. 병원 치료비 850만 원. 회사 측 답변 개인 피부 문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랑 지금 해진 일이랑 비슷하지? 시아버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화장품 사기는 옛날부터 많았어. 특히 성분 속이고 효과 과장하고 피해자 입 막는 수법. 항상 똑같아. 시아버지는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 때는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대표는 구속됐고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소비자 기만한 화장품, 대표 징역 3년 선고. 기사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고개 숙인 중년 남자.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명함이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명함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의사들, 교수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야. 시아버지는 명함 하나를 집어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안. 이 사람은 지금 부장검사야. 소비자 피해 전담. 다른 명함을 집으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이 사람은 화장품 안전 담당이고 또 다른 명함. 경제신문 탐사보도팀 부장 박. 이 친구는 오늘 통화한 박 기자야. 지금도 현역이지. 저는 명함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아버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준다기보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야. 시아버지는 명함을 정리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많아. 시아버지는 가방 맨 밑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마지막 사건이야. 파일을 펼쳤습니다. 성원산업 분식회계 및 횡령 사건. 신문 기사들이 빼곡했습니다. 김도현 국장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 진실. 성원산업 회장, 1000억대 횡령 혐의로 구속.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언론상도 받았어. 시아버지는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시아버지가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 수상 마이너스 김도현 국장. 대단하셨네요, 아버님.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시아버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너 무섭니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혜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지. 시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어.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내일 이 자료 전부 박 기자한테 전달할 거야. 그럼 언제쯤 기사가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 취재하고 확인하는 시간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혜진이가 눈치챌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시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다 모였거든. 저는 서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그 가방.
그 안에는 시아버지의 30년 경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이 저를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알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모욕, 잘린 사진, 조롱하는 댓글들,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혜진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거짓말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눈물 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매일 박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자료를 보냈고 추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빨래. 평범한 하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기대감. 어느 토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3반 동창회. 메시지가 떴습니다. 혜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다들 이번 주 일요일에 골프장 모임 어때? 우리 남편 회사에서 회원권 있어서 공짜로 칠 수 있어. 점심도 호텔 뷔페로 준비했어.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완전 좋아. 나갈게. 역시 혜진이 최고. 오랜만에 골프 치고 싶었는데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골프장, 호텔 뷔페, 회원권, 또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 서연이도 올 거지? 골프 못 쳐도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연이는 골프채도 없을 텐데 키읔키읔. 그래도 와서 분위기라도 즐기면 좋지.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또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구경만 해도 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응? 또 동창 모임 연락 왔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뭐래? 골프장 모임이요. 일요일에. 저는 휴대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메시지들을 읽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구나. 내 저를 또 놀리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가고 싶니?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가기 싫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보셨습니다. 좋아. 그럼 가거라. 네. 당당하게 가. 아버지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몇 시야? 혜진이 바로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주소 보낼게.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이 짧았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면바지, 편한 운동화.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저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서연아, 기억해라. 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네, 아버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골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컨트리 클럽, 화려한 간판, 넓은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정장 입은 직원들,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창들이 서 있었습니다.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왔구나. 근데 골프복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입고 왔어. 아이고, 괜찮아. 어차피 안 칠 거잖아. 미묘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아, 왔네. 자, 다들 라커룸으로 가자. 라커룸은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동창들은 라커를 열고 골프화를 꺼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 우리 라운딩 다녀올게. 아니야, 나도 따라갈게. 골프 칠 줄 알아? 못 쳐. 하지만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혜진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카트같이 타자. 필드로 나갔습니다. 푸른 잔디, 넓은 하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혜진과 동창들은 골프를 쳤습니다. 스윙할 때마다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혜진아, 진짜 잘 친다. 역시 레슨 받은 거 다르네. 저는 카트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한번 쳐볼래? 채 빌려줄게. 괜찮아. A 한번 해봐. 재미있어. 억지로 골프채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채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윙하는 거야. 혜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따라 해봤습니다. 휙! 공을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어머!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서연아, 골프 진짜 안 맞나 봐 키읔키읔. 괜찮아, 처음이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채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골프보다 다른 게 더 잘 어울려. 뭔데? 진실을 지키는 것.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 저는 카트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혜진아, 곧 내 차례야.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호텔급 뷔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혜진아, 이거 완전 대박이다. 맞지? 우리 남편이 VIP 회원이라 이런 혜택 많아.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우정을 위해.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내일 기사 나온다. 준비해라.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누군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정미진 아니야? 동창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미진. 저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친구. 똑똑하고 성실했던 미진이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너희 여기 왜 와 있어? 동창회. 혜진이가 초대했어. 너는? 아, 나 여기 회원이거든. 점심 먹으러 왔어. 미진이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미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미진이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다른 동창들과는 달랐습니다. 앉아, 같이 먹자. 혜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응, 잠깐만. 미진이가 앉았습니다. 요즘 뭐해? 혜진이 물었습니다. 은행 다녀. 은행 기업 금융부. 와, 대단하다. 직급이? 부장. 감탄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부장, 대박. 역시 미진이는 달라. 미진이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일 열심히 했을 뿐이야. 시선이 혜진에게 갔습니다. 혜진아, 너는 요즘 뭐해? 나 인플루언서하고 화장품 사업도 시작했어. 아, 맞다. SNS에서 봤어. 팔로워 엄청 많더라. 응, 15만 명 정도.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화장품 사업은 어때? 잘 돼? 응, 완전 잘 돼. 매출도 엄청 좋고.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사 이름이 뭐야? 혜진이 브랜드명을 말했습니다. 미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거기. 왜? 알아? 응, 들어봤어. 미진이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혜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요즘 완전 핫하거든. 그래, 근데 혜진아.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어? 화장품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꽤 들잖아. 아, 우리 남편 회사에서 투자 받았어. 남편 회사? 회사 이름이 뭐야? 혜진이 남편 회사명을 말했습니다. 미진이의 눈빛이 더 예리해졌습니다. 거기 IT 회사 맞지? 응, 맞아. 완전 잘 나가는 회사야. 미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아, 실례지만 회사 간 자금 이동 제대로 신고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IT 회사 자금이 화장품 회사로 넘어갔으면 세무신고 절차가 필요한데. 혜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런 건 남편이 다 알아서 했을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미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후에 미팅 있어서. 그래, 수고해. 미진이는 나가면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이가 나간 후 테이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미진이 왜 저렇게 물어봤대? 은행 다니니까 그런 거 민감한가 봐. 혜진아, 진짜 세무 신고 제대로 했어? 혜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다 전문가가 처리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보다 어색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혜진의 손이 와인잔을 잡을 때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미진이야. 미진아,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 있더라. 서연아,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미진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아, 너 혜진이랑 사이 안 좋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표정 보면 알아. 그리고 단톡방도 가끔 봐. 분위기 이상하더라. 맞아, 사실은.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모욕, 무시당한 일들. 미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서연아. 나도 몰랐어. 괜찮아. 근데 미진아, 너 아까 왜 그렇게 물어봤어? 미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사실 나 일 때문에 혜진 남편 회사 알고 있어. 정말? 응. 우리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으러 왔었거든. 근데 재무제표가 좀 이상했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거절했어. 몇 달 전 일이야. 그럼 지금은 돈이 없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화장품 사업 시작했다는 거 보면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온 거겠지. 불법은 아니겠지? 미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회사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해.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 말에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혹시 문제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도와줄게. 고마워, 미진아. 우리 진짜 친구잖아. 힘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일 기사 나온다. 미진이의 말. 그리고 혜진의 떨리던 손. 모든 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니? 네, 아버님. 어땠어? 이상했어요. 은행 다니는 동창이 나타나서 혜진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저는 미진이와의 대화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그렇군. 아버님, 무슨 뜻이에요? 남편 회사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화장품 사업이랑 연결되어 있고, 시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 기사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 정말요? 응. 자금 세탁 의혹, 허위 매출, 전부 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 세상이 바뀔 거야. 준비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준비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롭게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시아버지는 이미 거실에 계셨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기사 확인하려고. 시아버지는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오전 6시. 아직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온대요? 아침 7시쯤 온라인판에 먼저 나올 거야.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분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6시 30분, 6시 45분, 6시 50분. 시아버지가 다시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새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인기 인플루언서 화장품 브랜드 성분 허위 표기 의혹.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인플루언서 오해진사 13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성분 허위 표기 및 과대 광고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제품은 프리미엄 천연 성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저가 합성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달간 소비자 피해 신고가 20건 이상 접수됐으나 회사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남편 박민수 45씨가 운영하는 IT 기업 테크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자금이 불법 이동된 정황도 포착됐다. 기사는 길었습니다. 상세한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표, 소비자 피해 사례, 자금 흐름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아버님, 잘 나왔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숨이 멎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당연하지. 이 정도면 형사사건이야. 시아버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아.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3반 동창회. 메시지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거 뭐야? 해진 브랜드 아니야? 대박 뉴스 떴어. 진짜 허위 성분이었대. 검찰 수사까지 들어간대.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서연아, 기사 봤어? 응, 방금 봤어. 완전 대박이다. 이거 진짜야? 내가 알고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사실은. 아, 됐어. 말 안 해도 알겠어. 미진이 웃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진짜 잘했어. 고마워, 미진아. 그나저나 혜진 지금 완전 난리 났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수진이에요. 동창이었습니다. 수진아. 저기, 혹시 오늘 점심에 시간 있어요? 급하게 모임 잡으려고 하는데. 모임? 응. 다들 혜진 일 때문에 놀라서 같이 얘기 좀 하려고.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호텔 브런치 레스토랑. 12시. 알겠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모임? 네. 점심에 호텔 브런치 한대요. 혜진도 오겠지? 아마도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도 같이 가도 될까?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님이요? 응. 끝까지 지켜봐야지. 하지만, 걱정 마. 조용히 있을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디건. 시아버지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입으셨습니다. 출발하자.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네. 그들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분은 제 시아버지세요. 아, 안녕하세요. 동창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정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혜진 올까? 연락은 받았대? 전화 안 받는다던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혜진아.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혜진은 대답 없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응.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혜진아 기사 봤는데. 나도 봤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짜야? 그게 다 진짜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기자, 시아버지의 후배였습니다. 그들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오혜진 씨 계십니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혜진인데요. 신문 박준혁 기자입니다.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지금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박 기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창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오늘 아침 보도된 기사 관련해서입니다. 추가 취재 중인데요. 박 기자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피해 사례가 30건으로 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발진, 화상, 테이블 위 동창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저게 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모르셨다고요? 박 기자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내 메신저 기록을 보면 50개서 직접 클레임은 무조건 환불 거부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혜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박 기자가 시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국장님, 수고하네, 박 기자.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국장? 무슨 국장? 저분 누구야? 시아버지는 혜진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오혜진 씨.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시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 네. 그리고 30년 넘게 경제신문사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일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제가 취재한 겁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당신이. 네, 제가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시아버지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며느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아십니까? 혜진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단체 사진에서 잘리고 단톡방에서 조롱당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이유로, 명품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을 모신다는 이유로. 동창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허위 성분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돈을 버는 것.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다 처리한다고. 모른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대표입니다. 법적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혜진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자금이 불법 이동됐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동정은 없었습니다. 혜진아, 우리한테도 그거 추천했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샀던 세트 80만 원짜리 그것도 가짜 성분이었어? 나도 샀어.
그거 쓰고 피부 트러블 생겼는데 동창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혜진 씨 계십니까? 네, 제가 검찰청입니다. 동행 좀 해주시겠습니까? 테이블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찰이요? 사기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동창 하나가 부축하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레스토랑을 나가기 전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검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응?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됐었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내가 평범하다고 무시했던 건 정말 잘못이었어.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응?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해. 당하고만 있지. 너는 맞섰잖아. 그것도 제대로.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가능했어요. 동창들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박 기자가 시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멋진 일 하셨습니다. 아니야.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지.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브런치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동창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따로 밥 먹자. 우리 둘이서. 응, 좋아. 그리고 아버님. 미진이가 시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존경합니다. 시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화로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응? 고맙습니다. 정말로. 뭘? 당연한 거지.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연아, 기억해라. 네.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강한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평생 기억할게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집으로.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피곤하셨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화장품 사기 사건, 검찰 수사 착수, 혜진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 수십 명, 피해액 수억 원 추정.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도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SNS 허위 광고의 민낯. 소비자 기만한 뷰티 인플루언서. 저는 TV를 껐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왔어?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서연아. 응? 오늘 뉴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그게 내 동창이었구나.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손을 비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서연아, 나 미안해. 응? 그날 동창회 갔다 왔을 때 내가 울고 있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아니, 모른 척 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 눈이 퉁퉁 부은 것도 봤어. 그런데 나는 그냥 TV만 봤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안아주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것도 봤어. 매일 전화하시고 자료 정리하시고.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어. 내가 무너질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어.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응? 당신이 바쁜 거 알아. 회사 일 힘든 것도 알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우는지 웃는지 힘든지.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볼게. 약속할게. 당신 혼자 견디게 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예쁜 은목걸이. 명품은 아니야.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샀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뻐. 해줄까? 남편이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처럼. 서로 아끼면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기는 게. 응.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해진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빨래.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좋아요, 아버님. 남편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좋아요, 아버님. 정말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시아버지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때로는 부당한 일도 많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요. 평범하게 살아도 명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최고의 아내야.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햇살을 즐기면서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며칠 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우리 둘이서 밥 먹자. 조용한 곳에서.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 언제? 수요일 점심 어때? 완벽해.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도 다음에 보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미안했어.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 저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는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혜진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미진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서연아, 혜진 기소됐대. 정말? 응.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 남편도 같이. 그래. 회사는 완전히 망했어. 파산 절차 들어갔대.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혜진이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돼. SNS도 다 삭제했대. 그렇구나. 서연아, 너 착해. 아직도 신경 쓰이는구나. 그냥 한때는 친구였으니까. 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서연아, 벌써 일어났네. 네, 아버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러게. 오늘 정말 화창하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우와, 아침 냄새 좋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어때요? 좋지. 나도 그러고 싶었어.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갈게. 오늘은 특별히 할 일 없어. 그럼 다 같이 가자.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당신 많이 변했어. 나도 느껴요. 제가 변한 거.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한마디 할게. 네, 아버님. 세상은 항상 누군가를 비교하려 들어.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정직한가, 따뜻한가, 가족을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이 진짜 가치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넌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서연아.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 당당하게 살아. 남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두 분이 옆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응? 지난 일은 다 잊어. 앞만 봐. 너에게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햇살을 즐기면서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외식할까? 오랜만에 셋이서. 좋지. 어디 갈까?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동네 냉면집 어때? 거기 맛있잖아. 동네 냉면집이요? 응. 화려한 곳보다 그런 데가 더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냉면집에 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냉면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TV에서 본 뉴스, 날씨 이야기, 내일 계획,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는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그 글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범해도 명품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시아버지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지길 바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하루가,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서연 씨는 명품도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직함, 따뜻함, 그리고 가족. 시아버지 김도연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강한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삶보다 속이 단단한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도 서연 씨의 시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가요? 조용하지만 든든한 그런 분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